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99세까지 팔팔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프로젝트 건강 더하기 행복 진행자 국민주치 오한진입니다. 건강 더하기 행복, 건강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시러 허윤정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민건강지킴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허윤정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시러 나오셨는데 요즘 우리나라가 거의 당뇨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당뇨 환자가 늘고 있죠. 30세 이상 성인의 7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라고 할 정도라는데 정말로 환자가 많죠? 맞습니다. 당뇨 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2017년 말 기준만 하더라도 저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80만 명 정도가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당뇨 환자의 연령도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확인이 되고 있는데 뭐 젊다고 해서 안전하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이제 이게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가 없고 이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당뇨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건강 더하기 행복 사연부터 한번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난해 말 응급실로 실려와 2달 가까이 입원을 하고 있는 이순덕 씨. 혼자 걷지도 못해 병상 위에서 생활해야 하는데요. 가족들과 오순도순 보내야 할 연말 연시도 병원에서 보내야만 했던 순덕 씨. 아이고 참. 과연 그녀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른 새벽,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한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말 발에 조금씩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던 것을 방치했던 이순덕 씨. 그때는 이렇게 걷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리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많이 좋아지셨어요. 많이 좋아지셨는데 염증치도 좀 많이 낮아졌고 염증치가 아직은 치료가 긁어내는 치료, 청소하는 치료가 아직은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결정을 할 겁니다.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 네, 근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아직 그 염증을 좀 조절하는 단계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좀 신경을 좀 써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술방에 다시 내려가서 좀 더 청소하고 그런 거를 다시 좀 보고 저번에 했던 그 혈관 조영술 다시 한번 할 수도 있어요. 한번 하고 만약에 좁아져 있는 혈관이 있거나 그러면은 좀 넓혀주는 그런 시술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감염 조절이 너무 잘 안 돼가지고 좀 오랫동안 입원하셨어요. 오랫동안 입원하시고 여러 차례 또 수술도 하시고 그리고 좀 그 죽은 조직 제거하고 감염된 조직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되게 여러 차례 오늘도 이제 하지만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조절이 된 다음에 이제 성형외과 재건으로 넘어갈 겁니다. 지금 상처가 여기에 조금 더 벗어나서 발 뒤꿈치 쪽으로 좀 많이 넓어져 있어서 아마 허벅지에서 살을 떼서 뒤꿈치로 이렇게 이식을 하는 그런 그 피판술을 받으실 계획입니다. 순덕 씨는 20년 가까이 당뇨를 앓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당뇨 합병증 중 하나인 발괴사가 시작됐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발에 있는 살은 물론 뼈에까지 감염이 된 상황. 순덕 씨의 상태를 두고 여러 과에서 협진이 진행됐습니다. 사실 당뇨가 무서운 게 바로 이 합병증 때문. 당뇨병은 혈액 중 포도당이 높아 소변으로 넘쳐나오는 것인데요. 당뇨가 오래되면 고혈당으로 끈적끈적해진 혈액이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혈관을 약화시켜 우리 몸속에 있는 다양한 장기들을 손상시키게 되는데요. 특히 혈관이 가느다란 곳, 대표적으로 말초신경과 눈, 콩팥 등에서부터 합병증이 나타납니다.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발은 당뇨 합병증 말기에 잘 생기는데요.
순덕 씨는 발괴사 외에도 신장투석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을 앓고 있었고 감염 상태도 심각했습니다. 당뇨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당뇨가 생겨서 혈당이 오른 채로 너무 오래되면 혈관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제 신경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두 개가 망가져서 이 합병증이 발생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혈관입니다. 혈관. 당뇨발 치료에 있어서 혈관이 잘 개통이 돼 있는지 그런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제일 많이 보는 거는 감염이 얼마나 심한지, 그런 걸 좀 보고, 그리고 혈관 상태하고가 확보가 되고, 그리고 감염이 잘 조절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재건 수술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혈관이 다리 혈관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이런저런 뭐 심장이나 그런 데도 많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흉부외과 선생님들도 진료가 필요하시고, 그리고 뭐 내과 뭐 혈당 그런 조절하는 거, 그리고 투석 그 치료하시는 것들, 신장 치료하시는 것도 내과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그래서 정형외과에서 이런 감염 조절을 잘 하고, 그리고 그런 게 잘 조절이 되면 이제 성형외과로 넘어가서 재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과의 그런 협진 체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한 번 더 해드리면 좋은데 발 재건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염 관리인데요. 매일 항생제를 맞으며 염증 수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의 궤양이 심한 상태라 쉽게 조절이 되지 않는데요. 벌써 입원한 지 한 달이 넘고 2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며 당뇨병을 처음 알게 된 순덕 씨. 약도 먹고 인슐린 주사도 맞으며 별 대수롭지 않게 지냈는데요. 몇 년 지나지 않아 한쪽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더니 당뇨 합병증이 하나 둘씩 추가됐습니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발괴사도 시작됐습니다. 자꾸 양발에 뭐가 묻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다리를 봐도 그냥 멀쩡하더라고. 물집이 같은 게 자꾸 나오는 거 다리에서 그때 이제 알았죠. 그때는 또 그렇게 심상치 않게는 생각했죠? 예, 그냥 긴 거 마냥 그래 껍데기를 집에도 훌떡 벗겨냈어 내가. 벗겨내니까 그 빨간 살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대부분 병원 가서 치료하고 우리 아저씨가 또 매일 치료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는 낫어요. 낫는데 괜찮았는데 또 목욕을 갔더니 이제 그때 이제 목욕탕에서 기운 오려고 하는 바람에 확 들어가 갖고서 덫이 나 갖고서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여기 온 거지. 아주대로 응급으로 왔죠. 응급실로.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당뇨 합병증의 확률도 높아집니다. 당뇨 환자 절반 이상이 20년 정도가 지나면 합병증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순덕 씨 역시 당뇨 합병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당뇨병이 생기면 혈액순환 장애로 감각이 무뎌지는데요. 때문에 작은 상처에도 빨리 낫지 않습니다. 순덕 씨도 발에 난 작은 상처가 곪고 골마 심각한 상황이 되어서야 병원을 찾았는데요. 입원한 이후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당뇨발 처치를 받고 있는 순덕 씨. 상처난 부위에 죽은 조직을 긁어내고 소독을 하는데요. 염증을 없애고 새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뇨발은 심각한 경우에는 발가락 등 신체 일부를 절단하기도 해야 하는데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의료진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덕 씨는 당뇨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신장투석을 받게 됐는데요. 벌써 14년째입니다. 입원해 있으면서도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고 있는데요. 병원 생활의 대부분을 발처치와 신장투석으로 힘들게 보내는 순덕 씨.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당뇨 스트레스도 극에 달했습니다. 거동이 힘든 순덕 씨를 위해 병원에서 함께 생활하며 간병을 하고 있는 남편. 때문에 남편은 사회 경제적 활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서로 바라보고 있는 것밖에 할 수 없어 답답한 순덕 씨 부부.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기만 합니다. 입원 기간이 점점 길어지자 순덕 씨도 점점 불안해집니다. 이게 언제나 날라나 몰라. 시험 몇 달째야 이거. 아유, 추석 전서부터 얘기해갖고 이거 아유 지금 죽겠다. 저녁마다 다리가 쑤시고 아파 진통제 없이 잠을 못 이뤘다는 순덕 씨. 그때는 이렇게 발에 괴사가 시작됐는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 저녁마다 주물르고 낮에도 주물르고 아프다 가면 막 주물러주고 그래. 지금도 바늘로 콕콕콕 쑤시는데 그런 게 없어야만 이게 낫는 건데 지금도 자꾸 그러니까 또 아이고 나도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어요 지금. 걱정이죠, 걱정이야. 결혼한 지 30여 년이 넘은 순덕 씨 부부. 슬아의 일남이녀를 키우기 위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했었는데요. 이불 여도 차려놓고 가. 식당을 운영하며 정작 자신의 건강에는 소홀했던 순덕 씨. 그때는 당뇨가 이렇게 무서운 것인 줄 몰랐습니다. 일을 힘들게 하다 보니까 한 발을 했을걸랑 아파트 그거 공사하는데 우리 아저씨하고 나고 몇 년간 그걸 했어요. 그거 하다 보니까 힘들고 그러면 그냥 한 잔씩 먹고 그냥 물 한 잔 먹고 하던 게 그냥 이렇게 병을 키웠지 뭐. 아, 그렇지. 그러니까 식사도 제때 못 하시고 그냥. 예, 그 힘들다 보니까 그냥 한 잔씩 먹는다니까 그렇게 먹어갖고. 당뇨는 겉으로 표시가 잘 나지 않지만 합병증이 동반될 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데요. 당뇨병은 마라톤과 같아서 평생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당뇨가 있어도 합병증 없이 지내기 위해서는 먹고 움직이는 생활 습관 전반의 관리가 필요한데요. 힘들고 바쁘다는 핑계로 당뇨 관리에 소홀하면 몸에서 언제 어떤 경고를 보내올지 모릅니다. 거 있다가 나오는 이스라엘 데까지 다 있고 완전히 저기 해갖구나. 순덕 씨가 당뇨 합병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시방은 하고 싶은 게 별로 없는데 그래도 좀 마음껏 이렇게 돌아다니고 싶고 그래요. 네, 이순덕 씨 사연 잘 봤습니다. 참 합병증이 많이 생기셔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고 계시네요. 예, 당뇨를 이렇게 20년이나 앓고 계시면 사실은 뭐 눈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혈액 투석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순덕 씨처럼 발의 괴사까지 맞아요. 오는 그런 합병증으로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당뇨 환자들의 거의 절반 이상 한 3분의 1 그 이상이 당뇨 합병증을 앓고 계시고요. 또 그런 합병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오랜 동안 당뇨를 앓으시는 분들이 네. 점점 더 합병증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맞습니다. 이 당뇨는 사실 합병증이 무서운 거죠. 당뇨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죠? 이 당뇨 합병증은 사실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오잖아요. 그 혈관이 큰 혈관도 물론이지만 작은 혈관들이 막히면서 합병증이 오게 되는데 예를 들면 손이나 발 같은 이런 말초신경의 감각이 떨어져서 뜨겁고 차가운 거 잘 못 느끼시고 다쳐도 다쳤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생기고 눈도 안 보이시게 되고 또 콩팥도 문제가 생기시죠, 그죠? 네, 당뇨 환자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말초 혈관들의 무뎌진 감각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심각한 합병증에 노출됐는지를 스스로는 좀 나중에 인지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많죠. 있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더군다나 더 당뇨병, 합병증이 더 심각해지는 그런 환자들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죠. 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사망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요? 맞습니다. OECD 국가들의 그 당뇨 합병증이나 사망률을 비교해서 본다면 한국은 한 7위 정도가 되고 우리나라의 다른 어떤 암이라든가 이런 수치만 보더라도 비슷하게 한 6위 정도 되니까 OECD 국가와도 비교해서 당뇨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수가 정말 높게 나타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합병증도 높고 사망률도 상당히 높은 그런 꼴이네요. 네.
이 사실 당뇨라는 것은 뭐 운동이나 뭐 식사나 이런 것부터 이제 뭐 잘 조절을 하는 게 기본이신데, 이순덕 씨는 그 식당 하시면서 아마 일도 힘드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면서 술까지 좀 자주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리가 안 되셔서 혈당 관리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뇨를 쉽게 보시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당뇨는 병원에 자주 가거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역할도 크지만 본인이 평생 스스로 관리해야 되는 만성 질환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지역 사회에서 병원까지 안 가더라도 보건소에서 당뇨 사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지역의 보건소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지역 보건소에서 당뇨 사례 관리에 참여하기가 어렵고요. 주로 지역 사회에서 보건소의 사료 관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네, 많은데 네, 네. 이러다 보니까 경제활동 한다는 이유로 또 바쁘다는 이유로 사실은 당뇨 합병증까지 가기 전에 자가 관리에 실패하는 그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5, 60대만 해도 아직도 일하는 나이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관리받기가 좀 어려우시죠. 이렇게 관리를 못 받으면 참 안타까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당뇨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자 한 분 또 뵙고 오겠습니다. 10년 전 당뇨 위험 경고를 무시한 채 살았던 장길석 씨.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을 때야 비로소 병원을 찾았습니다. 끝나고 생각해도 90이 되기. 당장 입원해서 당뇨 관리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길석 씨. 과연 그는 당뇨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서울에 있는 한 외과 전문 병원. 최근 한 달 사이에 살이 10kg 가까이 빠진 장길석 씨. 소변이 자주 마렵고 갈증도 심해 최근 찾아간 내과에서 혈당 수치 400이 넘는다는 결과를 받았는데요. 일반적으로 공복 혈당 정상 수치는 100 미만. 길석 씨의 수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는 당뇨 대사수술 상담을 받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당뇨는 몇 년 되셨어요? 근래에 알았고요. 최근에? 최근에 알았고, 이제 한 40살 때 처음에 건강검진 받았을 때 그때 이제 혈당이 높고. 혈당이 높고? 예. 그럼 벌써 한 10년 됐네요? 예, 그러니까 혈당이 높고 2달 후에 다시 와서 검사 받자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죠. 그 개념이 없었으니까. 지금 보면은 다른 데서 드시는 약을 보니까 두 가지 제제가 복합되어 있는 약을 쓰세요. 근데 약이 그냥 아주 기본 제제, 아주 네. 기본 용량 두 가지가 합산된 건데, 당화색소를 보니까 11.4예요. 당화색소란 말은 아시죠? 아니, 그것도 처음 들어봤어. 그게 이제 혈당 숫자만 그냥 이제 뭐 당화색소가. 혈당은 여기 손에서 톡 찔러 갖고 나오는 거고, 당화색소는 피를 빼서 네. 적혈구에 그동안 얼마나 혈당이 조절이 잘 됐는지 2, 3개월치가 코팅이 돼요. 그거를 당화혈색소라고 그러는데, 저게 좀 객관적인 혈당 조절의 지표거든요. 또 당뇨 환자면 6.5 이하로 조절이 돼야 되는데, 합병증 안 생기려면 적어도 7 이하로 조절이 돼야 되고. 그 10일이면 엄청 높고. 그렇죠. 비만이 있으면서 당뇨가 있는 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거든요. 이런 경우는 요즘 수술적 치료가 국민보험도 되기 때문에 수술을 바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생활 조절을 해서 약물 치료로 계속 가도 되지만, 약물 치료는 사실 완치율이 7%밖에 안 돼요. 이게 습관적으로 빨리 먹는 게 몸에 밴 분들이 이게 숟가락을 크게 해서 그냥 빨리 삼키는 게 버릇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분은 일단 오실 때 아주 심한 고혈당 독성 상태로 좀 그 공복 시에 측정한 혈당도 300이 넘었고요. 당화혈색소가 11.4였는데 치료받은 경력이 오래되지 않았고, 일단 약제가 좀 약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슐린 치료를 하면서 검사를 해봤는데, 다행히 콩팥 기능이나 뭐 단백뇨는 없는, 아직 합병증을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은 인슐린으로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췌장 기능 수치하고 그 다음에 췌장을 이제 고장낼 수 있는 자강체 수준을 봐서 수술 대상이 되는지 봤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2형 당뇨가 저희가 지금 하는 수술에 치료가 되지 1형이나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1.5형이라는 성인형 1형 당뇨의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췌장 기능이 정상이어야지만 이 수술이 적용이 되는데 이분은 그래도 췌장 기능이 아주 훌륭한 상태였습니다. 아주 좋은 상태여서 수술 대상이 되셨고 또 마른 당뇨의 경우에는 수술 대상이 안 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비만형 당뇨, 비만에 의한 당뇨 합병증으로 판단이 돼서 수술 대상이 되셔서 지금 수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며칠 뒤 오늘 수술은 어제 설명드린 대로 위 소매절제술로 할 거고요. 혈당은 많이 잡혔는데 오늘 이제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수술에 필요한 검사와 혈당 관리를 받은 길석 씨. 막상 수술을 결정하고 나니 긴장이 되는데요. 마시고요. 수술만 1시간이면 끝나니까. 그래서 떨려요. 같은 수술은 다 떨립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미국에서는 맹장 수술만큼 많이 하는 수술이에요. 우리나라는 인지에 활성화돼서 그러니까. 뭐 수술 끝나고 복강용으로 하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고 통증도 많이 빠른 속도로 좋아질 겁니다. 내일 되면 그냥 일상 걷듯이 걸을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잘해서 잘 해드릴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키가 175에 체중이 좀 많이 나갈 때는 한 96, 97kg까지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뭐 고도 비만은 아니고 그래도 이제 비만인 거죠. 그러니까는 옛날에 40대 때 그 건강검진 받던 의사 선생님이 그 당시에도 혈당이 높은데 5kg를 빼서 저보고 다시 2달 후에 다시 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검사하자고. 근데 이제 그때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막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버렸죠. 그러다 이제 관리 안 하고 생활이 불규칙하고 운동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또 이제 때마침 또 연말에 또 이렇게 뭐 술자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급성 당뇨식으로 이제 확 안 나가요. 아유, 안타깝네요. 개인 사업을 하며 평소 불규칙한 생활을 많이 했던 길석 씨. 혼자서 일을 하다 보니 끼니를 거르거나 한꺼번에 폭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또한 술과 고기를 좋아하는 등 식습관도 좋지 않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에서 이제 수술을 인정하는 길석 씨는 먹는 양을 줄여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당뇨 대사 수술을 선택했습니다. 식단 같은 거 어떻게 그것도 그렇고 또 수술 안 하고 관리 운동하고 이러면 될 건데. 그러니까 선생님도 보니까는 어머님은 또 저런 생각이죠. 그렇죠. 길석 씨 어머니는 아들의 수술이 내심 걱정입니다. 왜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되니까. 근데 뭐 선생님 말에 뭐 수술하면 뭐 괜찮다고 3개월 동안만 조금 고생하면은 뭐 죽 먹고 고생하면 이제 뭐 정상 생활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상시에 좀 식습관도 좀 문제가 있었나? 네. 식습관이 좀 안 좋았지요. 지금 뭐 먹는 게 뭐 아침은 아예 거의 안 먹고 이 직장이 무슨 뭐 이래 일단 출퇴근 왔다 갔다 하는 회사가 아니고 지업을 하다 보니까 또 뭐 점심도 바쁠 때는 막 안 먹고 막 저녁 막 많이 먹고 하루 한 끼 먹을 때가 많았대요. 하루 한 끼 먹을. 일반적으로 당뇨 치료법에는 약물을 통한 혈당 관리가 치료의 최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번 당뇨 판정을 받으면 평생 약을 먹거나 인슐린 주사에 의존해야 합니다. 또한 합병증의 위험으로부터 전전긍긍해야 하는데요. 당뇨 대사 수술은 당뇨 치료의 한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술은 저희가 이제 위 소매절제술이라는 걸 계획하고 있는데 소매절제술이라는 거는 이제 소매 모양으로 재단하듯이 위에 식도하고 연결된 부분의 내측을 이렇게 바나나 모양으로 자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30% 용적만 남겨놔서 100에서 120cc 정도의 위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숟갈 2숟갈 정도의 식사를 하면은 바로 배가 부를 정도만 남겨놓는데 이게 단지 이제 비만만 따지면은 위 크기를 줄여서 먹는 양을 줄이는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흡수 제한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는 결국에 이제 흡수의 문제거든요. 십이지장에서 너무 많은 영양소가 흡수가 되고 또 아래쪽으로 아래쪽 공장에서 흡수될 영양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당뇨가 오는 그런
불균형 상태가 오는 기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도 되기 때문에 이번은 체중 감량 목표보다는 사실 당 조절 목표로 위 소매두태술을 선택했습니다. 위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이 어떻게 당뇨병을 고치는 걸까? 위 크기를 줄여 음식 섭취량을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대사 시스템을 바로잡는 것인데요.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강력한 호르몬인 인크레틴의 시스템이 망가진 상태. 때문에 위소매 절제술은 인크레틴의 분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상태를 개선하는 것인데요. 결국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당을 에너지로 바꾸는 대사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1월부터 비만이나 고도비만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수술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했는데요. 특히 길석 씨처럼 당뇨를 동반한 비만 환자의 경우 체질량 지수, 즉 BMI 30 이상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길석 씨도 대상자가 됐는데요. 기존에는 1,000만 원 내외의 병원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20% 수준인 200만 원 내외만 부담하면 됩니다. 유시현 양이 예전에 뭐 환자분 같은 경우에 많이 드셨을 텐데 일반인들의 식사량으로는 못 드시고요. 종이컵 3분의 2 정도 드실 수 있어요. 한 끼당. 그리고 이제 중간에 간식 같은 거 드실 수 있고요. 근데 지금은 반강제적으로 이제 식사량을 줄여놓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또 드실 수도 없고요. 그 식사량 정도 드시면 배불러 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허기를 느끼는 호르몬이 위에서 분비되는데 그 그렐린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분비되는 부분이 절단되기 때문에 허기를 거의 못 느끼십니다. 그래서 배고파서 뭐 힘들었다 이러면 좀 절제가 덜 된 경우가 있고요. 절제가 제대로 되면은 허기 자체를 잘 못 느끼세요. 수술한 후 며칠 뒤 표정이 한결 밝아진 길석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수술하기 전 가득했던 긴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일단 심리적인 안정, 마음이요. 살 빠지는 거에 의미를 많이 두죠. 그전에 좀 비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그냥 1년 좀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지내는 게 낫지. 평생 약 먹으면서 인슐린 주사 맞으면서 관리하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이 좀 편해요. 수술하기 전에는 처음에는 막 잘 인식도 안 됐고 이거 뭐 할까 말까 좀 결정하기 좀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딱 어차피 뭐 일은 이제 상황은 지나간 거고 하고는 이제 긍정적인 마음이 좀 들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일단은 그 수술하고 나서 약을 안 먹어요. 인슐린 주사도 안 맞고. 그래도 하루에 이렇게 막 공복이고 식후 2시간 후에 혈당을 재도 90에서 100 사이로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선생님도 그러더라고. 뭐 퇴원해도 약은 안 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당뇨 대사 수술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식단 관리. 환자분마다 그 처방 기간은 다 다르세요. 2달이 될 수도 있고 3달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환자분께서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달간은 죽, 3달간은 밥을 드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딱딱한 건 드시지 말고 충분히 익힌 걸로 드셔야 되세요. 부들부들한 음식을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좀 쉬우세요. 식사는 시간 천천히 드셔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밥은 이렇게 쌀알 씹는 거락도 있으니까는 꼭꼭 씹어서 30분 채우면 되는데 죽이나 미음은 씹을 것도 없는데 맞아요. 그거를 그냥 입속에 그냥 계속 안 넘기고 맞아요. 우물우물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도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희가 작은 위가 제자리를 찾기까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게요. 네. 천천히 먹는다는 게 참 어렵죠. 3개월 동안은 작아진 위에 적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먹는 양뿐 아니라 속도에도 신경 써야 하는데요. 100cc의 미음을 30-40분 동안 천천히 씹어서 먹어야 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뇨 대사 수술 후 효과는 당뇨병을 앓은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당뇨병을 앓은 지 10년이 넘으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기간은 1년 정도. 길석 씨는 1년 정도 식단과 운동에 신경 써야 합니다. 1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제가 기존에 먹어왔던 거에 70-80%를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계속 관리를 해야죠. 관리하고 이제 또 수시로 운동. 그러니까 수시로가 아니라 이제 보통 일주일에 3번에서 4번을 권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먹고 바로 눕지 말고 이제 한 30분에서 1시간.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은 근력 운동하지 말고 선생님 그런데 3개월 동안은 걷기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 후에는 이제 근력 운동 좀 해주면서 그러니까 뭐 이제 동네 헬스를 다니든 뭐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식단 관리하면서 관리를 해야죠. 수술한 지 2주일 후 퇴원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장일석 씨를 만났는데요. 당뇨 대사 수술은 그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습니다. 평소에 하지 않았던 운동이 그의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됐는데요. 하루도 빼먹지 않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습니다. 봉화산도 쉽게 오를 수 있는데요.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동안 힘든 기색 한 번 없습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수술하고 난 후에는 몸과 마음이 많이 편해진 길석 씨. 수술 후 만족도가 높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수술하기 전에는 운동하셨어요? 안 했죠. 힘들지는 않으세요? 네, 괜찮아요. 여기 오히려 이게 지금 그 수술하기 전보다 올라가는데 숨이 덜 차요. 몸이 좀 줄어들었어요? 몸이 좀 가벼워서 그런지. 봉화산 정상에 올라 숨 고르기를 하는 길석 씨. 맑은 공기를 마시며 지난 날을 돌이켜봅니다. 그동안 불규칙적인 생활로 해이해졌던 건강관리. 건강에 대해 자만한 사이 무서운 당뇨 합병증 위험에 처하게 됐는데요. 그는 앞으로도 꾸준히 식단 관리와 운동 등 자기 관리를 하며 다시 찾은 건강을 소중하게 지켜나갈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규칙적인 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 맞춰서 새끼 먹고 그다음에 시간 맞춰서 자고 그다음에 일어나고 과식 안 하고 그리고 꾸준한 이제 운동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앞으로 뭐 100세 세대라 그러는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이제 앞으로 살아올 날보다 또 살 날이 이만큼 이제 남아 있으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좀 이제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좀 쑥스러운데 조금 이제 다시 태어났다 그럴까요? 이제 건강을 이제 찾았으니까 이제는 그 건강 잃지 않도록 이제 꾸준하게 이제 자기 관리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겠습니다. 당뇨 위험군 판정을 받고도 10여 년간 방치한 장길석 씨. 당뇨 합병증의 위험이 도래한 후에야 심각성을 깨닫게 됐는데요. 하지만 당뇨 치료법의 새로운 방법인 당뇨 대사 수술을 통해 건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꾸준한 식단 관리와 운동으로 길석 씨가